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UX입니다. 예, 오늘은 사실 이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 없었는데 오늘 유튜버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그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께서 제가 여러 가지 좀 막구독이나 이런 걸 하시다 보면은 계정 정지가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약간의 욕을 해서 개소리를 하냐고 하셔서 제가 뭐 제 이메일 인증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더 사례들을 가지고 왜 이런 것들이 막구독이라든지 아니면 좀 비정상적인 그런 활동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아직, 이 동영상의 제목은 제가 아직 안 정했는데요. 알파고와 싸우지 말자, 알파고와 맞서는 자의 최후는 계정 정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일단 초안을 잡아 봤는데, 실제 이 동영상이 올라갈 때는 어떤 제목으로 올라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네, 우선 먼저 알파고에 대해서 한번 살짝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고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바둑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17년 5월에 이제 중국의 커제까지 다 재패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바둑계에서 물러나고, 이 개발한 딥마인드사에서는 이 알파고를 기반으로 해서 범용 인공지능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개발 계획을 내놓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는 이 알파고를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알파고는 세계에서 최초로 프로 바둑 기사를 이긴 첫 번째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16년 3월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세돌 구단과 맞붙어서 5판 중에서 4승 1패를 했죠. 당시에 알파고가 4승을 했긴 했지만 더 뉴스가 됐던 거는 이세돌 구단이 1승을 했다는 것. 신의, 그때 정말 신의 한 수를 넣어서 알파고 내에 버그를 일으키면서 1승을 거뒀었죠. 그때 1패에 충격을 받고 구글 딥마인드가 아주 절치부심한 다음에 17년 5월에 이제 바둑 세계 랭킹 1위인 커제를 3번기에서 모두 다 물리치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 기사들 단체전에서도 다 물리치면서 야,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는 바둑이 아니라 이 딥마인드를 가지고 이 알파고에 기반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더 많은 일들, 뭐 신약 개발 아니면 또 뭐 무인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는 고 발표를 하고 현직에서는 물러났습니다. 근데 알파고가 이렇게 프로 기사들을 그냥 붙었다면은 연전 연승을 하면서 깨부셨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엄청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복기를 하고 학습을 하고 계속적인 학습과 그 학습 뒤에 또 데이터를 백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스스로 또 러닝을 해나간 거죠. 공부를 해나간 거죠. 이것들이 어떤 과거의 자료, 과거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한 것만 아니라 실제로 인터넷 바둑 사이트 같은 데 들어와서 아마추어랑도 붙어보고 바둑 기사들과도 붙어보면서 실전 경험까지 쌓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대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란 게 사실 몇 수 앞을 본다. 뭐 프로 기사분들은 훨씬 더 많은 수를 보겠지만 이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한 수, 두 수가 아니죠. 엄청 수천, 수만, 수억의 그 경우의 수까지 다 따져서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그런 패턴들을 다 가지고 바둑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모든 프로 기사들, 세계 1위 프로 기사들까지도 다 그냥 꺾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로 구글은 우리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그런 패턴들, 그리고 이 채널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의 그 패턴들에 대한 엄청난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청자들은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내 처음 영상을 볼 때 뭐 어느 정도 보는지 그런 것들과, 또한 성공한 유튜버들의 패턴은, 그래프는 뭐 조회수, 좋아요, 아니면 댓글, 이런 것들은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뭐 문제가 있는 컨텐츠들,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확인한 그런 또 조작건들, 아니면 비정상 건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 패턴 또한 이상 패턴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그것에 기반해서 수익 창출 승인을 할 때에 1차적인 필터링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 창출 승인 신청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금방 나오고 어떤 분들은 뭐 바로 거절이 되고 어떤 분은 또 보류가 되고 하는 것들이 그러한 데이터에 기반했을 때 딱 1차에서부터 봤을 때 이것은 뭐 정상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거는 별 문제 없이 그냥 바로 통과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수많은 그런 백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초반부터 너무 많은 트래픽이 발생을 한다거나 초반에 많이 발생했는데 뒤로 갈수록 트래픽이 줄어든다거나 하는 뭔가 비정상적인 과거의 데이터와 다른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되면은 일단은 1차 검증에서 바로 통과된 것이 아니라 좀 더 한번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막구독이나 이런 것들이 애교스럽다 그러면 넘어가 주겠지만 이 전체적인 이 컨텐츠에 비해서 일어난 트래픽은 다 뭔가 어떤 인위적으로 만든 트래픽이다 그러면은 보류를 하거나 뭐 계정 취소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계정 정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겁니다. 뭐 막구독 이런 걸 말고 좀 명확하게 이 사람이 지금 대놓고 지금 뭔가를 잘못된 트래픽을 생성하고 뭔가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명확하면은 그 데이터가 초반부터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면 초반에 그냥 수익 창출 뭐 신청하고 가기도 전에 바로 그냥 계정 정지가 나오고요. 제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동일 IP, 그러니까 뭐 동일 IP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서 첫날부터 막 그냥 끝까지 다 동영상 돌리고 했더니 바로 정지가 먹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했고 좀 이렇게 하면은 괜찮겠지 했는데 또 정지 먹고 계정 정지를 2번 연속으로 먹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자면은 신규 구독자가 들어왔는데 그 구독자의 채널을 이 채널 크리에이터가 구독을 했더라는 거죠.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감사하고 내 구독자 왔으니까 한번 찾아가서 보고 구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고 왔더니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아주 뭐 지속적으로 일어났거나 아니 뭐 초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났거나 한 그런 이상 패턴들을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운영 초기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트래픽이 발생을 했다. 통계적으로 이 채널은 오늘 몇 시간 전, 한두 시간 전에 지금 딱 개설한 채널인데 개설하자마자 어딘지 모르는 데서 막 트래픽이 발생하는데 검색을 해봤더니 거의 동일 트래픽이다. 같은 지역이다. 거의 같은 동일 트래픽이고 동일 트래픽에서 아이디만 바꿔가면서 지금 뭔가 트래픽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봤을 때 비정상적으로 어떤 누군가가 여러 가지 복수의 계정, 클론 계정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금 트래픽을 발생하고 있다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봤더니 처음 생성한 지 오늘 처음 하고 컨텐츠 오늘 처음 올렸는데 막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요, 구독 다 눌러주고 시청 시간도 보다가 대부분은 한 10초, 20초에서 나가는데 끝까지 뭐 10분, 20분 끝까지 다 봐주고 이런 경우에는 100% 이상 신호가 뜹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또 다 예를 몇 가지 좀 더 들어보죠. 구독자가 몇백 명이 돼요. 몇백 명이 되는데 한 달 후에 보니까 구독 취소율이 보통이 대부분의 이 수많은 수천만 명의 그 유튜브 청취자들 어떤 뭐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구독을 하면은 뭐 한 석 달 있다가 6달 있다가 구독을 취소한다든지 또 구독 취소를 해도 구독 취소율이 뭐 한 5% 이하라든지 그런데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몇백 명이 단기간에 늘었는데 또 보니까 한 일주일 후에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취소하는 비율이 높더라. 그러면은 그런 사례들이 한두 건만 발생했을까요? 또 그렇게 해서 막구독해서 구독 취소가 돼서 나중에 승인받지 못한 그런 거 백데이터도 엄청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발생했던 경우는 과거에 봤을 때 다 비정상 채널이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또 이 개설자가 이 채널 저 채널 돌아다니면서 막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이런 것들 사실 남발하고 다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행동한 거를 봤더니 좋아요 누르고 구독 누른데 사실 자기가 좋아요 누르고 구독 누른 채널의 컨텐츠를 5초 이상 안 보더라는 겁니다. 아예 안 보는 경우도 있고 5초 이상도 안 봤는데 좋아요 누르고 구독 누르는 게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크리에이터가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에는 그 뒤에는
뭔가 다른 숨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알파고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뭐 5초, 10초도 안 보고 한 건들이 많고, 사실 이제 광고료를 우리가 받으려면은 최소한 3 이상을 봐줘야 되는데, 광고 수익 창출 조건에 들어가는 30초도 안 되게 동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눌렀다는 거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채널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 얘기 한번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뭐 비정상적인 어떤 그 인위적인 행위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예로 들었던 게, 유튜브는 부동산 중개업자다. 유튜브 부동산 중개업자 설을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만든 논리고요.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제가 원룸 주인이고, 그리고 저는 제 원룸 주인으로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원룸들의 공실이 없는 겁니다. 공실. 원룸이 한 10개가 있는데 거기에 세입자들을 다 받는 게 제 가장 중요한 목표죠. 유튜브로 치면 구독자들을 받고 구독자들이 제 컨텐츠를 계속 시청해 주는 거, 그게 저한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공실률 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저에게 이런 세입자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부동산 중개업자죠. 부동산 중개업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플랫폼에서는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유튜브가 저한테 제 집에 딱 어울릴 만한, 제 집에 들어와서 딱 살 만한 세입자를 소개를 시켜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튜브는 부동산 업자로서 잘 나가는 집, 잘 빠진 집, 세입자들이 좋아하는 집을 소개시켜주고 그 수수료를 먹고 싶은 거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 그 수수료를 광고주들한테 받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집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막구독을 한다거나 뭔가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발생시킨 경우에, 자, 이 부동산이 봤을 때는 여러분의 그 채널, 여러분의 그 원룸 건물은 좀 이상합니다. 취소가 많고요. 그리고 구독자들이 시청을 하지 않아요. 이걸 돌려 말하면은 여러분 건물에 원룸 방이 되게 많은데 다 공실이라는 거예요. 공실, 빈 껍데기 방. 그래서 부동산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저기 번듯하게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 실제로는 세입자들이 들어갔다가 뭐 하루 이틀 살다가 나오고, 일주일 살다가 나오고, 집이 엄청 비어 있고 누군가 소개시켜줘도 금방금방 세입자들에게 나오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저 집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바퀴벌레가 있다거나 물이 샌다거나 곰팡이가 있다거나 저 집 자체의 퀄리티가 너무 안 좋다고 이 부동산 중개업자인 유튜브는 생각하고, 다음에 똑같은 세입자 있으면 다른 집에다 소개시켜 주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 창출 조건 때문에 막구독하시고 뭐 이런 것들에 목숨을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열심을 내서 하시는데, 결국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도구로 돼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채널이 원룸이다 생각하시고, 유튜브라는 부동산 업자가 여러분들의 집에 공실이 발생했을 때 구독자가 취소가 되고 구독자들이 여러분 컨텐츠를 봐주지 않는 그러한 공실과 같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유튜브 채널을 다른 수많은 전 세계의 시청자들한테 소개를 해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채널을 홍보하고 또 관리해야 될지를 잘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질문이라든지 뭐 어떤 것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튜브 컨텐츠 수출러 UX였습니다. 감사합니다.